혹시 새벽 2시, 4시마다 눈이 번쩍 떠지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서울에서 32년째 시니어 환자분들을 중점으로 진료하고 있는 노인내과 전문의 정인태입니다. 노인내과를 전공하면서 배뇨 문제와 수면 장애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잠만 좀 잘 자면 살 것 같겠어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삶의 질, 체력, 기억력, 그리고 노년의 존엄이 전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 덜 드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래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직접 본 사례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질문에 달린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저에게는 다음 진료실의 연장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 76세 되신 안 선생님이 진료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도 먹고 있는데요. 밤에 3번씩은 기본이에요. 이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어떤 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왜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도 첫날부터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기 전에, 약을 더 늘리기 전에 오늘 밤부터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커피는 점심 전에만 마셔요. 그런데 왜 밤에 깰까요? 69세 김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9시쯤 아이커피 블랙으로 한 잔. 절대 오후에는 안 드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저는 바로 커피부터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묻습니다. 김 선생님, 40대 때도 커피 한 잔 마시면 밤에 이렇게까지 깼나요?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30대, 40대 때는 카페인이 몸에서 약 5시간 정도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전 커피가 저녁 수면에 큰 영향을 안 줬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간에서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면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9시간, 길면 12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전 9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 심지어 자정까지도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밤에 누우면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셨다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챘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질문에 저는 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장입니다. 젊을 때는 자는 동안 몸이 알아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밤에 방광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죠.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방광을 받쳐주는 골반 근육입니다. 방광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아래에서 단단히 받쳐주니까 조금 차도 크게 신호를 안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받침대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뇌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비워야 해. 세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신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집니다. 깨는 기준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방광이 아주 살짝만 늘어나도 뇌가 먼저 깨어버립니다. 이걸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변이 차서 깨는 게 아니라 깨어나니까 소변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전부 생활 방식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연수받을 때 인상 깊게 읽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38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잡한 운동을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몸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약 58%는 야간에 깨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고 31%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몸은 아직 반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걸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호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의자 끝에 편하게 앉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아래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만 주세요.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몸에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를 딱 3초 유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이걸 5번, 총 90초면 끝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검사는 다 정상이라는데요. 그럼 왜 밤마다 깨는 겁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광이 아니라 이미 뇌가 너무 예민해졌구나.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소변이 차서 깨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 뇌가 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광이 느껴집니다. 70세 박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꼭 화장실이 급해서라기보다는 눈이 먼저 떠져요. 그러고 나면 괜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얕아집니다. 깨는 기준선이 내려갑니다. 아주 작은 소리, 아주 미세한 신체 변화에도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방광이 100% 차지 않아도 뇌가 위험 신호로 과장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뇨 상담을 할 때 방광만 보지 않고 신경 상태를 꼭 함께 봅니다. 일본 도쿄 고령의학센터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도 야간 각성이 잦은 분들의 상당수가 방광 용량보다는 신경 과민 소견을 먼저 보였습니다. 이럴 때 약만 늘리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뇌에 먼저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필요하죠. 이 방법을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종종 웃으십니다. 선생님, 이게 스트레칭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신경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고 어깨와 턱에 힘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입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5초만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늘린다가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느낌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고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5초 유지합니다. 이걸 5번, 총 3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진료하던 시절 71세 한국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불면증에 야간뇨까지 겹쳐 몇 년을 고생하셨죠. 이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 동작만 2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메일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경이 먼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패턴을 기억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74세 정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 생각해서 물 많이 마셔요. 하루에 1.5리터는 마셔요. 저는 양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드세요? 밤에 안 마시죠. 잠들기 2-3시간 전에 TV 보면서 마셔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원인이 보입니다. 문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늦게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2-3시간 전 몸에 들어온 수분은 거의 그대로 밤중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을 앞당기는 겁니다. 만일 저녁 10시쯤 주무신다면 아침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하루 수분의 75-80%를 드세요. 저녁 이후에는 입만 축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속이지 마세요.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78세 남성 환자분도 이 방법만으로 밤에 3번 깨던 것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을 덜 마신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요. 선생님, 그럼 커피 끊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40대는 카페인이 5시간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9시간, 길면 12시간까지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빈속의 블랙커피를 마시면 자극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빈속 커피 금지입니다. 식사 후에 드세요. 두 번째는 흡수를 늦추는 겁니다. 집에 있는 우유나 두유를 커피에 조금만 타도 충분합니다. 64세 여성 환자분이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깬다고 하셨어요.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빈속에 블랙커피를 드신다는 걸 알고 방식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3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새벽 3시에 안 깨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후 1시 이후에 커피를 드신다고 하면 꼭 카페인이 아닌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요즘은 카페뿐 아니라 마트에서도 디카페인 커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야간료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하루 패턴이 놀랍도록 비슷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TV 보시고 신문 보시고 또 앉아 계십니다. 문제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골반 근육과 방광신경을 지속적으로 눌러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방광은 늘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4번은 기본입니다. 아침이면 몸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보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앉아있지 않는 시간을 조금만 만드세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45분마다 2, 3분만 일어나세요.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보셔도 됩니다. 허리를 펴고 골반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것만 2주 하셨는데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 신호를 하루에 몇 번만 끊어줘도 밤은 훨씬 편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위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 첫 소변색입니다.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오래 남으면 밤에 몸이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밤에 깬 횟수를 아침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숫자가 줄기 시작하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지 확인하세요. 붓기가 줄어들면 밤사이 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아침 기분입니다. 개운함이 느껴지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일주일간 보셔도 변화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생활 습관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하지만 아래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혹은 갑자기 소변을 전혀 못 참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하루 9회 이상 잦은 배뇨가 지속되는 경우,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이 동반되는 경우, 이럴 땐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약을 끊거나 바꾸는 것도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야간료는 나이 탓이 아니라 신호가 엉킨 상태입니다. 몸에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를 다시 보내면 밤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어제와 똑같이 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곳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오늘 밤을 위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